여러분, 올해는 이제 좀 이렇게 목표, 독서에 관해서, 다른 건 아니고, 독서에 관해서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의 결과를 무엇으로 삼을 건가를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반복된 이야기지만, 독서의 결과는, 뭐 내가 잘 읽었다? 못 읽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실천. 운동을 했다 안 했다. 그렇죠. 내 생활 변화. 네. 뭐 그 다 이제 맞는 말씀인데 주관적인 것 같아요. 뭐 내 생활이 변화하고 내 잘 적용하고 이런 것들.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결과를 보여줘야 돼. 결과를 내가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 아니고. 그래서 결과물을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잘 읽었다 하면 평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읽은 거예요? 되게 애매하거든요. 내가 독서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변하고 있다. 그 독서에서 변한 게 뭐야? 이렇게 만약 친한 사람들이 묻는다면 여러분 뭘로 대답하실 거예요? 너 독서에서 뭐 돈이 생겼어? 뭐가 생겼어? 뭐 이렇게 물으시면 뭐로 대답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질문을 많이 대답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독서 모임도 인도하고 맨날 책 읽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게 자기가 놀아주고 이렇게 뭔가를 잘해주면 좋아하는데 가족들도 그렇지 않고 혼자 책 보고 이러면 아무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로 삼으면 주관적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평가할 수도 없고 뭘 잘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뭐 느낌이 없어요. 근데 독서의 결과를 글로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글로 남겨보시면 이게 짧든 길든 상관없이 이거를 아웃풋으로 삼으면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증명할 수 있고요. 저는 발표하죠. 그렇죠? 매번 책을 발표하잖아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제가 평가할 기준이 됐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글을 좀 쓰는 걸로 목표를 잡으시면 어떨까. 매번 책을 읽고 뭐 거창한 글 말고 요약도 괜찮고 키워드도 괜찮고 뭐 독서 후기도 괜찮고 모임 후기도 괜찮고 뭐든지 그것을 좀 글로 남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관계도 굉장히 인간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제 친구 박사님이 심리학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글을 쓰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종이 놓고 글을 쓰다. 글을 그러면 정리가 된다. 객관적으로 보여진다. 뭔가 평가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뭔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글로 쓰라 그래요. 글을 쓰라. 관계의 어려움도 글을 쓰면 많이 해결되고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글을 좀 쓰는 것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예전부터 좀 그때부터 좀 배우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관계 정말 어렵죠. 이게 쉬우면은 이런 책이 뭐 오랫동안 읽히겠습니까? 다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무슨 뭐 하나의 기술을 배우고 하라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 책의 핵심 문장?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의 상대방 관점에서 이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든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것을 캐치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관계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는 거죠. 황금률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도 원하니까 그걸 맞춰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얘기되지만
이게 관계가 되냐고요. 네, 참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연습과 훈련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저는 연습과 훈련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결과로 만들지 못하고 또는 남에게 보일 뭔가 크게 뭐 이렇게 그렇지 않더라도 연습과 훈련의 가치, 경험으로 봤을 때 연습하고 훈련의 가치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에 대한 그러면 시간이 가면 일정 부분의 삶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죠. 또 실패했다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뭐 인간관계 실패해서 참 힘든 경우 저도 뭐 작년에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노력하고 이렇게 훈련해 보는 거죠. 잘해서가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독서? 제가 잘해서 독서 모임을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과 훈련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과 훈련의 가치에 굉장히 높은 걸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걸 정리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제 잠시만요. 기억이 쓰다 말았나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게 쓰다 말았네요?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썼는데. 제가 세바시에서 강의 최근에 봤던, 가끔 보는데, 세바시로 제가. 나는 왜, 그 저자인데요. 이게 이제 저는,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는데, 이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마음에. 뭐가 많이 남냐면, 모든 말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된대요. 자기, 이제, 스승인 격에 그분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눈다는 게 첫 번째 부탁의 말. 또 하나는 감사의 말이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기도 굉장히 고민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그게 부탁의 말이고 감사의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가? 최근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뭔가를 해드렸는데, 이제 어머니 위해서 이제 제가 LED 등을 갈아드리고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예, 안 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집에 등이 너무 어둡고, 좀 그래서, 이제 주방하고, 어머니가 이제 침침해 하다고 하니까 주방하고 이제 거실하고 LED 등을 제가 사갖고 와서 직접 작업을 했어요. 그 천장에 하는데 이제 전동공구를 갖고 갈까 말까 했는데, 그걸 들고, 요새 보통 이제 차 안 갖고 가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고, 열차 타고 가고 이러는데, 전동공구를 갖고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드라이버 하나만 갖고 갔어요. 바보같이. 지난번에도 이거 돌리면서 엄청 고생했는데, 바보같이 그랬어요. 가가지고 엄청 고생한 거예요. 거의 막 한 4, 5시간 이상 천장에 매달려갖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식사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화를 막 내시면서 왜 그런 일들을 하냐. 너나 잘 살지. 돈도 막 그런 거 들어가면서 하냐. 그리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화를 내고 맞받아 친 거예요.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아버지한테 뭘 달란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러면 느끼는 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뭘 이거 하고 싶겠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가로쳤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 얘기가 나한테 이제 화를 내고 막 그런 것이 사실은 고맙다는 말이었더라고요.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건데 그 말씀을 못 하신 거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그 얘기가 그런 말이었구나.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좀 있었더니 이제 동생이 자기 방 리트를 깔고 싶다고 리모컨 있는 게 있을 거라고 그걸로 좀 갈아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방하고 그 가면 좋겠다고 그래. 얘기를 리모컨으로. 또 부탁이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이면의 감정 속에 부탁의 말을 하든지 또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매번 늦게 와? 이렇게 만약 아내가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뒤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앱을 보면서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 좀 늦게 와서 너 술 마시고 오지 말고 일찍 들어와서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부탁의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받아치죠.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시달렸는데 아니 잠깐 한두 시간 술 한잔 마시면서 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이해 못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말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부탁의 말이나 감사의 말로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헤쳐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뭐 아이들이 짜증냈어요. 왜 짜증냈겠어요? 막 뭔가 부탁의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들어줄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뭐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만 우리들은 그런 언어들을 잘 못 배워서 잘 이야기하고 상대방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면서도 이제 잘 이해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으면 저는 현실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리는 맞죠. 그리고 인간의 욕구도 맞고요.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좋은 책인데 내가 이거를 막 해보려면 실질적으로 또 해보려면 뭐로 귀결되냐면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카네기 인간관계론 속에서 이제 사업상에서 뭘 할 때 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려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면 이게 충돌이 오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입장에서 내 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합의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럼 저 사람이 사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슨 영역이고 어떤 부분이고 이게 거기에서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이고 이득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원하는 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까 그런 거죠. 그러면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늦게 오면 그것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뭐 박과장이랑 싸웠는데 꼭 풀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오늘은 좀 내가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까 내일은 꼭 내가 애들을 봐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풀어가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내 입장에서도 그렇겠네. 근데 사실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애를 보면서 밥도 잘 못 먹었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그런 반응이 오는 거 서로 그렇죠. 그렇게 잘 이야기하고 서로 표현해 보는 것 실패하더라도 그런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못해서 고민이 많아서 그런 강의도 들어보고 항상 제가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이렇게 일단은 내가 상처받지 않고
또는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친한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니까 친한 사람들의 관계는 이제 카네기 인간관계론에는 좀 친한 관계보다도 비즈니스 관계 또는 리더의 관계 이런 쪽이 많이 이제 치중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단단한 기술 또는 지혜가 뭐냐면 이 두 가지로 분류해봐서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그걸 원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아, 네가 고생했구나. 그렇지만 네가 너 삶에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기를 잡으면 뭐 그물을 버려라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토끼를 잡으면 그 덫은 버려라. 이제 그런 격언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말, 어떤 감정의 말로 그걸 알아들었으면 그 이전의 말은 버리라는 거죠. 아, 아버지가 나한테 고마워서 한 얘기구나. 근데 고맙지만 나를 생각하니까 좀 속상하고 내가 좀 못 사는 게 있어서 속상하고 그런 부분을 화를 내는 거구나. 자기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화를 내는 거였구나. 사실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그 말을 버리는 거죠. 나머지 말을. 그런 의도적인 연습과 훈련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그 강사가 이야기를 해요. 강사님.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저는 이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든 사업이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옳고 그른 걸로 자꾸 판단하는 거죠. 저도 그런 습관인데요. 그게 맞아? 그게 옳아?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으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나요? 이 카네기 인간관계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하잖아요. 비평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할 때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리면 관계가 되냐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고. 왜?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의 신념이 있고 자기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틀린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고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친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거든요. 옳고 그른 걸로 따지려고 하죠. 근데 관계의 핵심은 옳고 그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은 방향을 가느냐, 같은 관점이냐,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크게.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한 부분인데 가끔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독서 모임에 오신 분들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무슨 다른 모임 단톡방에서도 내보내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도 아프고 힘든데 옳고 그러서 내보내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나랑 맞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판단을 하시라. 나랑 맞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나랑 방향성, 내가 지향하는 바. 그렇죠? 독서에서 지향하는 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서는 제가 이런 방법으로 지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점을 보시고 개념을 가학하시고 그리고 세계관을 바꿔가시면서 삶의 영역이나 생각을 넓혀간다. 그리고 그러면서 변화를 이루어간다. 그런 방향이 맞으면 같이 가시는 거죠. 제가 뭘 잘 강의를 해서도 아니고 제가 책을 잘 선택해서도 아니에요. 그 어떤 특정 목적이 있으면 그 모임방에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임을 이끌어 봐야만 알아요. 그 어려우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상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옳고 그르는 것을 함몰되지 말자고 저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지혜의 문제로 딱 귀결돼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잘 되게 어렵거든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혜가 없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내 물건을 팔려고 갔는데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캐치해내서 그 합의점이 있어야 내가 내 거를 이야기 안 해도 저 사람이 내가 뭘 팔러 온 줄 아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걸 이제 사줄 거란 말이죠. 그 첫 번째는 지혜의 문제로 하나고 두 번째는 기술의 문제예요. 저는 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관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든지 관찰을 해야죠. 관찰과 집중을 좀 비교해서 강원국 교수가 글쓰기에서 이런 얘기예요. 관찰은 뭐냐면 그냥 내가 가만히 흥미있는 것에 집중하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렇잖아요.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하면 그대로 가서 보잖아요. 그렇죠. 정신 잃고 보잖아요. 가만히. 이런 건 관찰이죠.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만히 관찰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고 아무도 누가 뭘 하는 게 아닌데 가만히 뭔가 들여다보고 새를 들여다보고 물고기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오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고 이런 거는 관찰이에요. 내가 집중하는. 근데 남이 뭘 해야 된다. 자, 집중하세요. 집중. 여기 선생님이 그러죠. 야, 여기 집중해라. 집중해라. 그쵸? 모임 시작합니다. 얼른 집중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는 집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필요한 건 집중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건 관찰력이에요. 무엇을 하든 관찰해서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지혜로 가는 거죠. 그 기술이.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런 기술이 없는 거죠. 관찰해보지 않는. 우리는 관찰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관찰하면 너 왜 딴짓해? 이러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 위에 상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막 뭐 하고 있으면 왜 너 그거 하고 있어? 이거 안 하고 빨리 해야지. 이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관찰을 원하지 않고 집중을 원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관찰하는 거죠. 관찰해야 그 사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고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알아요? 관찰해야죠. 들어야죠. 그렇죠? 경청해야죠. 그래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점점 잃어가는 거죠. 산업사회 살아가면서.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정말 필요한 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취미를 갖는 것 이런 거 굉장히 관찰력이잖아요. 제가 취미가 다양한 이유는 뭘 잘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이 있고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탁월하지 않아도 보는 거죠. 듣고. 근데 이게 참 집에서 이런 이제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려워요. 어머니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도 오래지 않고 또 그러니까. 그렇죠? 형제들과 많이 대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 관계가 딱 형성됐으면 밖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나이가 점점 지나가면서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연습과 훈련의 가치에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관계를 잘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연습과 훈련 속에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내 아내나 자녀에게 또는 남편에게 그것을 표현해 가는 거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 그러고 고마운 부분은 고마웠다 하고 아까 이제 우리 나눔에서 얘기하는데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부부끼리 자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너 잘한다 이런 팬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팬심이 부모는 와 얼마나 잘한다. 제가 이렇게 연습하고 제가 되게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런 거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딸이 제가 몇 번 그렇게 막 오버액션을 취해줬어요. 우와 하면서 오버액션을 취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잘하는 걸 저한테 전화하면서 또는 생각날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필요한 거구나. 연습과 훈련의 가치를 두고 그런 부분들을 해간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